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잘 살아라. 그게 최고의 복수다라는 책입니다. 권민창 지음 마인드셋에서 나온 책입니다. 가장 좋은 복수는 보란 듯이 잘 사는 것이다 라면서 압도적인 성취로 자신을 증명하라며 성취욕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안 될 수밖에 없었던 변명에 우리 에너지를 사용하지 말고 될 수밖에 없는 해결책을 만드는데 우리 에너지를 사용하라고 용기를 주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120% 공감 가는 인생 명언이 있습니다. 1. 인간관계 2대 6대 2 법칙. 10명이 있으면 2명은 날 싫어하고 2명은 날 좋아하며 6명은 나에게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다 맞춰준다고 하더라도 나를 싫어하는 2명은 어떻게든 나를 싫어할 이유를 찾습니다. 그러니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눈치 보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자기 인생을 셀프 통제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습니다. 2. 좋은 노래와 깔끔한 환경은 내 삶의 질을 3배 이상 상승시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창문을 활짝 열고 이불을 갠 뒤 감미로운 팝송을 들으면 하루를 훨씬 더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집을 깔끔하게 정리정돈하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놓으면 5성급 호텔보다 편안하고 안락해집니다. 3. 느슨한 관계의 힘이 중요합니다. 살다 보면 10년 지기, 20년 지기보다 처음 만난 사람들이 나에게 큰 도움을 주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4. 다른 차면 기운다. 힘든 일이 생겼다고 크게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일이 온다는 좋은 신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생사 세옹지마입니다. 5. 청결하고 깨끗하기 위해 노력하자. 깔끔하고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후각이 가장 발달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청결은 항상 중시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6. 스스로의 가치를 발굴하자. 자신의 가치를 타인에게서 찾기보다는 스스로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존재의 이유는 남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좋아하는 것들, 남들이 나에게 원하는 것들을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내가 진정 좋아하는 것,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발견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엄청난 자존감이 되어줄 것입니다. 7. 인맥에 집착하지 말자. 내가 능력이 있으면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인맥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으면 나는 인맥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나를 그냥 아는 사람 그 이상 이하로도 취급하지 않습니다. 인맥이 아니라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능력이 있으면 내가 산골짜기에서 두문불출해도 어떻게든 찾아올 것입니다. 8. 믿는다고 모든 걸 다 보여주지 말아야 합니다. 가슴 아프지만 내가 보여줬던 비밀이 나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인간관계는 없습니다.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될 것까지 다 보여주며 신뢰를 쌓을 필요는 없습니다. 9. 무언가를 할 때는 반드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설령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던 경험이 나의 끈기력을 발전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쉽게 포기할 때 배울 수 없었던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배우며 성장하게 됩니다. 10. 사소한 배려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식당에서 인사 잘하기, 미안하다, 감사하다, 아끼지 않기, 약속 시간에는 10분 일찍 와서 기다리기, 이런 것들이 모여서 스스로의 이미지를 만듭니다. 운명을 바꾸는 5가지 처세가 있습니다. 1. 위기에 대처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웃는 모습만 봐서는 상대를 알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보기가 쉽습니다. 위기가 왔다고 해서 흥분하거나 당황하기보다 최대한 침착함과 평온함을 유지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2. 욕심을 내려놓을수록 걱정은 사라집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고 무모한 도전을 하는 건 스스로의 욕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태도를 사람들은 분명 알아챌 것입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지나친 욕심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3. 완벽하기보다 결함을 줄이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너무 잘하려고 애쓰다 보면 효율이 떨어지고 더 나은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완벽함에 집착하면 부담이 커져 실수하기도 쉽습니다. 완벽하기 위해 시간을 쏟기보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일단 시작해야 합니다. 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4. 순간의 이득을 위해 자기 이미지를 깎지 말아야 합니다. 양치기 소년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평판을 잃고 신뢰를 잃으면 아무리 노력하고 실력이 있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무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탐 대시를 항상 경계하고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솔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5. 어느 상황에서도 남을 험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뒤에서 얘기하고 함부로 비난하는 것만큼 백해무익한 것은 없습니다. 말은 돌고 돌아 결국 뒷담화한 당사자에게 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키지 못해 인간관계를 망칩니다. 결국 욕심을 가장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더 알아줬으면 하는 욕심이 뒷담화로 이어지고 순간의 이득을 보고 싶어 하는 욕심이 결국 자신의 평판을 잃게 하며 지나친 욕심이 무모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욕심과 기대만 줄인다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충만해질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사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는데요. 알면 알수록 진국인 사람들의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 때문에 보다 덕분에를 많이 쓴다. 때문에라는 말은 변명이나 책임 전가를 할 때 많이 씁니다. 이것 때문에 좋은 결과를 못 냈어요. 너 때문에 되는 게 없어. 걔 때문에 우리가 졌어. 이처럼 때문에라는 말은 어감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덕분에는 좋은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너 덕분에 잘할 수 있었어. 고마워. 이거 덕분이지. 엄마 덕분이에요. 사랑해요. 이처럼 책임 전가의 느낌보다는 상대방을 치켜 세워주고 공을 인정하며 감사해야 하는 느낌의 단어입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진국이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이처럼 말 습관 자체도 다릅니다. 설령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때문에라며 누군가에게 어떤 것에 책임 전가를 하지 않고 그래도 덕분에 많이 배울 수 있었어. 다음에 잘하면 되지라는 식으로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과
현재를 개선시켜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2. 어떤 경우에서든 뒷담하지 않는다. 진국인 사람들은 절대 뒤에서 남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게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현재 내가 느끼는 짜증나는 감정은 일시적입니다. 그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점차 옅어지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느끼는 짜증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갈등을 빚고 있는 사람의 뒷담을 한다면 그 뒷담은 시간이 지날수록 옅어지기는커녕 짙어질 수 있습니다. 3. 과거에 살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산다. 과거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잘 나갔어. 내가 과거에 그때 나 좀 진짜 쩔었지라며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부정하고 항상 과거의 모습에 취해 삽니다. 하지만 진국인 사람들은 과거 얘기를 잘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잘 나갔고 돈을 많이 벌었고 큰 성공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현재가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것이니까요. 그걸 너무 잘 알고 말보다는 행동과 성과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이런 거 해볼래? 이거 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잘 될 것 같은데? 라며 과거의 얘기보다 미래지향적인 대화를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생산적인 대화를 계속하다 보면 결국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짜증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희망과 꿈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은 반드시 평생 옆에 둬야 합니다. 4. 매사에 긍정적이다. 물론 대책 없는 긍정은 위험하지만 이 사람들은 기본 베이스 자체가 긍정입니다. 힘들어. 충분히 힘들겠지. 그러나 해낼 수 있어. 해낼 거야. 라는 식으로 스스로에게 긍정의 주문을 외웁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난 못해. 포기할 거야. 라는 식의 마인드셋이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일단 도전해보자. 어떻게든 하면 배우는 게 있겠지라며 적극적인 마인드로 삶을 꾸려나갑니다. 그리고 이런 긍정적 에너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퍼뜨리며 좋은 영향을 줍니다.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가진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에게 실패란 과정이자 성장입니다. 이들은 완벽함보다는 일단 도전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 도전에서 분명 본인이 배울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인드를 토대로 이들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성공해 있습니다. 2. 어떤 경우든 배운다. 무조건 성공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개방적이고 열려 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고 계속해서 하던 것만 하고 그 외의 것들은 배척하는 것.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미 성공하고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배우려 하고 사람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더더욱 성공하고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3. 신뢰를 준다. 성공의 기본적인 요건은 신뢰입니다. 상대방과 한 작은 약속도 허투루 여기지 않고 지키려 노력하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말은 반드시 지키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성취를 증명하고 또 그로 인해 신뢰를 주니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100억 부자들 95%가 갖고 있다는 세 가지 가치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절대 게으르게 살지 마라. 부자들은 돈이 많아서 일 안 하고 살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부자들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새벽 6시에 조찬 모임을 나와 각자 네트워킹을 하는 게 그들의 일상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루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하고 또 금융 지식에 대한 공부도 계속해야 됩니다. 몸이 2개라도 모자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최대한 그 시간을 120% 소화하기 위해 절대 게으를 틈이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삶의 목표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찾고 가치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여 끊임없이 달립니다. 그리고 비전과 가치가 있기에 결코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발전적인 태도는 그들을 더더욱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2.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해라. 부자들은 끊임없이 관리합니다.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짬을 내서 운동을 하거나 외모를 가꿉니다. 외모가 깔끔하고 몸도 탄탄하며 옷도 단정하게 입은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과 같이 일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 뭐든 다 잘할 것 같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이유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의지의 끈을 놓으면 다시 되돌리고 복구하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알기에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또 그로 인해 많은 기회들을 얻으며 부자가 됩니다. 3. 자신의 일에 능통해라. 인맥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 내가 하는 일에 능통한가입니다. 내 할 일을 잘하면 어떻게든 소문이 나고 주변에 많은 기회들과 사람들이 옵니다. 하지만 내 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우선적으로 인맥을 쌓으려고 사람을 만나는 것은 시간만 아깝습니다. 부자들은 자선 사업가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내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본능적으로 판단합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있게 저는 당신에게 이걸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확실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저 아는 사람이었던 부자는 그때부터 인맥이 됩니다. 그렇기에 우선적으로 철저히 자신의 일에 능통해야 합니다. 사람이 좋으면 착하다는 그런 평가만 받지만 일을 잘하면 돈으로 증명받습니다. 부자들의 멘탈 관리법 5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스스로를 믿어준다. 부자들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골치 아픈 클라이언트를 만나더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려 합니다. 이미 지금까지 본인이 이뤄냈고 증명한 것들이 있기에 지금 힘들지만 곧 지나가리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거가 있는 믿음은 그들을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해 줍니다. 2. 고민을 오래 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은 쓸데없는 고민을 오래도록 붙잡고 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스트레스를 받고 별거 아닌 일에도 좌절합니다. 아,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진짜 큰일 났네. 그렇게 에너지를 계속 쓰게 되면 정작 중요한 일을 할 때 퍼져 버립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자신의 멘탈을 관리하기 위해 고민을 오래 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감정을 소모하지도 않고 별거 아닌 일은 무난하게 넘기며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그것들을 차근차근 해 나갑니다. 그들은 도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전에 앞서 도전을 하지 않아야 할 변명을 찾기보다는 일단 시작해 봅니다. 시작하는 순간부터 고민은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성공시킬까로 변하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3. 긍정적인 사고방식. 대부분의 부자들은 긍정적입니다. 마냥 긍정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이되 그 상황에서 최대한의 긍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계속 생각하면 진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180도 달라진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4.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이 보통 일정합니다. 과음을 하거나 폭식을 하며 다음날 아침 피곤한 채로 불쾌하게 일어나기보다 상쾌한 아침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아침의 기분이 하루를 좌우하고 하루의 기분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자연스레 멘탈도 관리됩니다. 5. 오히려 좋아의 마인드를 갖고 있다. 어떤 힘든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들은 오히려 좋아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어찌할 순 없으니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극복해야겠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부정적인 일에 대해 계속해서 자책하고 좌절하면 그 일은 더더욱 커져 나를 잠식합니다. 그 일이 자신을 잠식하기 전에 얼른 마음속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마인드는 결국 계속해서 좋은 멘탈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반드시 성공을 가져오는 성공 마인드 3가지가 있습니다. 1. 지금 노력하면 3년 후에 내가 달라진다. 지금 내가 노력하는 것이 의미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이란 일정한 비율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아니라 어느 순간 미친 듯 성장하는 계단형 그래프와 같습니다. 한순간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그때부터 놀라운 결과들이 벌어집니다. 현재 우리는 항상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이 겹칩니다. 그런데 둘 중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면 나중에는 해야 하는 일만 하며 살아야 되고 지금 해야 하는 일을 하면 나중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해야 하는 일은 노력이 가미되어야 하고 필연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결과가 보이는 것은 또 아닙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의 순간이 기다립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모두 실패하는 과정을 겪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력의 과정은 원래 아름답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시간을 버텨낸 뒤에 당당하게 일어선 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2. 10대에 가난한 건 내 잘못이 아니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 가난한 건 내 잘못이다. 10대에 가난한 건 본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으니 가난할 뿐입니다. 경제 활동을 할 기회가 현저히 부족하고 그렇다고 학교를 자퇴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대가 가난하다면
그건 변명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도 가난한 것은 나의 잘못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알바도 할 수 있고 면허만 따면 대리기사나 배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취직을 한 뒤에 직장에서 의미 있는 기술을 습득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 변명하지 말고 스스로를 계속해서 단련시켜야 합니다. 더 이상 집안 형편 탓, 부모님에게 손 벌릴 생각 하지 말고 스스로의 삶을 개척할 방안을 찾고 움직여야 합니다. 의존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지만 독립은 스스로를 강하게 만듭니다. 3. 어떤 것이든 배울 점은 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무조건 배울 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말 진상 손님을 만났다거나 굉장히 배려심 없는 사람을 만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의 에너지나 감정을 뺏기는 대신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들에게 절대 저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아야겠다라는 배움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공은 학습에서 옵니다. 학습은 좋은 학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학습을 통해 반면교사 삼고 거울 삼아 나는 정말 저런 행동과 말을 조심해야지라고 스스로에게 경각심을 주면 그것 또한 좋은 배움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선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스스로를 단련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항상 열려 있어야 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일으켜주는 긍정적인 5가지 말습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나는 뭐든지 해낼 수 있어. 때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근거 없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정말 힘들었던 시절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뭐든지 해낼 수 있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찾아도 안 오던 좋은 기회들이 먼저 찾아왔고 그 기회를 잡아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좋은 기회도 좋은 사람들도 자연스레 찾아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자기 자신에게 나는 뭐든지 해낼 수 있다라고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2. 나는 매일매일 발전하고 있어. 내가 매일매일 발전하고 있다는 걸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힘이 듭니다.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걷는 것만 같고 열심히 해도 성과가 잘 나지 않아 불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열심히 하는 그 순간 나도 모르는 새 꾸준하게 안에서 경험치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치는 한순간 폭발해 놀라운 성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에 하루하루 큰 변화가 없다고 너무 좌절하거나 힘들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견디기 위해 나는 매일매일 발전하고 있어 라며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3.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순간 절대 발전하거나 삶이 나아질 수 없습니다. 나의 가치 평가는 무엇보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가치 있다 여기면 남들도 나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내가 나를 무가치하다 여기면 남들도 나의 가치를 몰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못하는 것, 부족한 것만 찾지 말고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서 나의 가치를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4. 나는 나만의 길을 걷고 있어. 인간은 비교하는 존재기에 어쩔 수 없이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게 됩니다. 같은 나이의 누구는 의사가 됐고 같은 나이의 누구는 집을 샀으며
또 같은 나이의 누군가는 원하는 꿈을 이뤘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보며 나는 지금 과연 뭘 하고 있지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라며 삶에 대한 공허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스스로에게 꼭 다짐하듯 해야 하는 말은 나는 나만의 길을 걷고 있어 입니다. 결코 상대방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걷겠다는 단호한 신념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5. 나는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 더불어 살아가며 힘을 얻고 좋은 관계에서 많은 에너지를 얻는 게 사람입니다. 힘들 때마다 나를 믿어주는 가족들, 오래된 친구들, 나로 인해 도움받아 감사하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힘을 내야 합니다. 생각보다 나는 누군가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를 무시하고 경멸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복수하려고 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최고의 복수는 무관심입니다. 완전히 잊고 살며 그냥 내가 하는 최선을 다하고 살면 됩니다.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 어느새 우리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멋지고 대단해질 것이며 그때 그 사람은 우리를 우러러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최고의 복수는 무관심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세상에 없는 사람인 양 취급하며 철저히 내 삶을 살며 내 인생을 가꿔 나가면 됩니다. 이미 끝난 인간관계에 집착하고 일에 집착하면 나만 손해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런 감흥도 없습니다. 불필요한 문제에 우리의 인생을 소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은 짧고 시간은 유한합니다. 당한 만큼 갚아주려고 노력하다가 나에게 온 천금과 같은 기회를 놓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보의 해답이라는 책입니다. 존 아사라프, 머레이 스미스 지음, 이경식 옮김, RH 코리아에서 나온 책입니다. 삶을 지배하고 돈과 성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으로 이 책의 저자 존 아사라프는 세계를 열광시킨 끌어당김의 법칙을 성공 원칙에 접목한 창시자입니다. 우선 삶을 지배하고 돈과 성공을 얻는 4가지 절대 법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끌어당김의 법칙. 강한 확신으로 원하는 것을 끌어당겨라. 2. 잉태의 법칙. 생각이라는 씨앗이 발아할 때를 기다려라. 3. 행동의 법칙. 소원이 현실이 되게 행동하라. 4. 보상의 법칙. 성공이 따라오는 올바른 전략과 전술을 선택하라. 우리는 성공을 하고 싶습니다. 또 돈도 많이 벌어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성공하려면 인내, 용기, 도전 정신 등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요. 성공을 위한 5가지 필수 사항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나 일에 대한 비전을 선명하게 정리하는 것은 성공에 이르는 결정적인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첫걸음은 어디까지나 첫걸음일 뿐입니다. 비전이 아무리 선명하다 해도 어떤 목표를 가진다고 해서 저절로 그 목표가 달성되지는 않습니다. 목표를 글로 적었지만 끝내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던 사례를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숱하게 목격했습니다. 만일 자신이 진정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성공을 거두고자 한다면 경제적 자유를 얻어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5가지 요소를 실천해야 합니다. 큰 성공을 거두기 위한 필수 사항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영혼을 움직이는 어떤 것을 찾아야 합니다. 2. 그것을 뛰어나게 잘해야 합니다. 3. 그것을 가질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게끔 자기 마음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4. 그것으로 어떻게 돈을 벌지 알아야 합니다. 5. 날마다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벽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졌던 목표와 희망과 꿈이 넘어가지 못했던 바로 그 벽입니다. 사람들이 목표를 설정했지만 끝내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했던 바로 그 벽입니다. 비전을 상상하고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의식적인 뇌가 잘합니다. 하지만 이 비전이 현실에 실현될 수 있으려면 새로운 일련의 지시사항들이 무의식적인 뇌에 각인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은 강력하고 실현 가능한 씨앗 하나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씨앗을 기름진 땅에 심을 차례입니다.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10가지 습관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1. 큰 그림을 본다. 2. 돈보다 열정으로 움직인다. 3. 집중한다. 4. 행동한다. 5. 자기 권한과 책임을 위임할 줄 안다. 6. 일을 합리적으로 나눈다. 7. 도움을 청한다. 8. 멘토와 코치가 있다. 9. 마스터마인드 그룹을 활용한다. 10. 더욱 풍족한 삶을 추구한다. 우리는 크게 생각해야 합니다. 크게 생각하면 큰 그림이 보입니다.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하든 그리고 자기가 어떤 과정에 놓여 있든 상관하지 않고 큰 그림을 바라봅니다. 이들은 사업 전체를 하나의 조각 퍼즐 맞추기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각각의 조각 그림을 개별적인 그림으로도 바라보지만 이와 동시에 그 조각 그림이 포함된 좀 더 큰 그림 혹은 나아가 전체 그림과의 연관성도 함께 바라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지점은 어디인지 언제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간극을 메우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선명하게 파악한다는 말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유연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오차가 생기면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는 걸 잘 이해합니다. 25년 뒤에 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다가갈 그리고 도달할 수 있는 어떤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그 다음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다시 또 다음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언제나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설령 그 목표 지점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목표 지점만은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이들은 자기의 용어와 의지로 규정할 수 없는 대상은 성취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이 자기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들을 움직이는 것은 열정이지 분위기나 돈이 아닙니다.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열정적입니다. 이들은 돈이 성공이 아니며 단지 성공에 따라 붙은 부산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정말 미친 듯한 열정을 보이면 돈은 저절로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을 처음 시작할 때나
어려움을 만나서 힘겹게 투쟁할 때 이런 말을 믿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합니다.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지하 월세방에 살면서 종잣돈을 마련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도 크게 생각합니다.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태도를 통제함으로써 실패의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이들은 마음속에 있는 그림들에 대한 통제력을 잃지 않음으로써 자기 태도를 통제합니다. 성공한 사업가 가운데는 비전 보드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비록 이들이 비전 보드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이들은 모두 하나같이 어떤 방식으로든 두뇌 재조정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물론 이들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시련과 패배와 실망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그림들을 통제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기분의 변덕스러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또한 이들은 실패의 위험을 기꺼이 무릅쓰기만 하면 성공할 것임을, 커다란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커다란 성공도 얻을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통이 큽니다. 이들은 성공했을 때 자기들의 삶에 충분히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소소한 몇 개의 승리를 거두려고 커다란 희생을 치르는 것은 이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커다란 승리가 아니면 도전할 가치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집중합니다.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줄곧 집중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설정한 여러 목표를 단순화시켜서 한꺼번에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거기까지의 과정을 수많은 단계로 잘게 쪼갠 다음에 한 단계씩 이루어 나갑니다. 이 작은 단계들을 모두 밟아 나가면 결국엔 성공의 정점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비록 마음속에는 커다란 그림을 품고 있지만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또 일련의 작은 성공을 거둘 때의 경험이 가지는 가치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뛰어나게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모든 노력을 집중합니다. 잘하지 못하는 분야에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입니다. 첫째, 실수를 통해서 교훈을 얻으며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들은 실수는 당연히 흔히 있는 일이며 실수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고 때로는 실수를 해야만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둘째, 에너지가 넘치며 놀랄 만큼 열심히 그리고 많이 일합니다. 이들은 성공하려면 개인적인 희생을 치러야 함을 이해하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모두를 일에 바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특히 초기에 많은 노력을 투자하면 결국 나중에 개인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커다란 보상이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셋째, 꾸물거리거나 일을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꾸물거리거나 일을 뒤로 미룰 때 성공은 그만큼 멀리 달아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단 자금을 모으고 나서 혹은 적절한 인재를 확보하고 나서 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하지만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경로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행동을 취해야 할 가장 적절한 시기가 어떤 생각을 떠올린,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어떤 것이 이루어지길 가장 원하는 바로 지금임을 알고 있습니다.
넷째, 끈기가 있습니다. 이들은 교육의 수준이나 인맥이란 점에서 훨씬 불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기회를 알아보고 끈기 있게 일에 매달렸으며 성공 가능성에 집중하고 또 실패의 가능성을 마음속에서 지웠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의식 속에 실패라는 개념이 들어설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여섯째, 자기 권한과 책임을 위임할 줄 압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 해야 할 일이 무척 많습니다. 억만장자가 억만장자일 수 있었던 비밀은 바로 남에게 위임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최고의 인재들을 포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 식대로 일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명예와 공을 혼자 독차지하지 말고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이럴 때 그 사람들은 더욱더 헌신적으로 일하게 됩니다. 일곱째,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본능적인 통찰력을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검증과 확인을 대단히 중시합니다. 이들은 자기 주변을 신뢰하는 사람들로 포진시킵니다. 그리고 이 집단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의 판단과 본능적인 통찰력을 확인합니다.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욱 풍족한 삶을 추구합니다.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성공은 조화롭고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이들은 삶의 다양한 차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차원을 다 즐기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 하더라도 돈에서만 행복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자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거나 배우자와 함께 산책을 즐긴다거나 따뜻한 불 옆에서 책을 읽는다거나 해변에서 모래로 성을 쌓는다거나 하는 삶 속의 아주 사소하고 소박한 것들 속에서도 커다란 기쁨을 느낄 줄 압니다. 궁극적으로 말해서 성공이라는 것은 사업이나 경제적인 능력과 관련된 목적을 달성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경험과 관련된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늘 꿈꾸던 일을 제대로 해보려는 진정한 목적은 자신이 되고자 하는 진정한 자아를 표현하려는 것이고 또한 이 자아를 지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마법의 보물지도라는 책입니다. 모치즈키 도시다카 지음, 은영미 옮김, 나라원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꿈꾸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보물지도의 매력을 발산하는 책입니다. 하루 3분 보기만 해도 꿈이 이루어지는 마법의 보물지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나만의 보물지도를 완성하면 불가능해 보이던 꿈도 현실이 된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꿈의 평균 수명은 0.2초라고 합니다. 미국의 생리학자 벤자민 리벳이 자유의지를 과학적으로 검증했는데요. 그 이론에 따르면 인간이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0.2초라고 합니다. 길을 가다가 멋진 집을 보고 나도 저런 근사한 집에서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자마자 곧이어 아니야, 나는 불가능해 라고 뇌가 감지한다면 그 꿈은 0.2초 만에 기억 저편으로 사라집니다. 또한 동경하는 사람을 보며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다가도 그렇지만 내게는 저 사람 같은 재능이 없어 라고 부정한다면 0.2초 만에 그 꿈은 물거품이 됩니다. 크루즈선을 타고 세계 일주 여행을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한 순간 어리석긴 그건 망상일 뿐이야. 현실을 생각해봐. 회사 다니면서 3개월 이상 쉴 수도 없을 뿐더러 무엇보다 내겐 그럴 돈이 없어 라고 부정한다면 그 꿈은 바닷가에 쌓은 모래성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처럼 꿈의 평균 수명은 불과 0.2초로 무수한 변명을 대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 0.2초 만에 꿈을 포기하고 마는 셈입니다. 그렇게 되면 꿈을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꿈을 계속 간직하며 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꿈을 간직하고 살다가 반드시 이루어내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답은 사실 간단합니다. 무조건 꾸준히 도전하면 됩니다. 마음속의 꿈을 계속 품고 살 수만 있다면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언젠간 반드시 이루어질 꿈이기에 마음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시간도 자신감도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0.2초 만에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꿈을 잊지 않고 산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다는 증거입니다. 필요한 행동을 반복해서 실천하면 꿈은 현실이 됩니다. 마음속에 간직해온 꿈이 이루어지면 그 꿈이 더욱더 매력적인 다른 꿈을 끌어당기고 우리에게는 좋은 일들만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꿈을 현실로 만들고 만족하는 삶을 살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거나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거나 망상으로 치부한다면 꿈을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틀을 바꿔야 미래가 달라집니다. 인간은 수많은 틀을 가지고 사는 생물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정반대인 것이 많은데요. 가령 말과 이미지, 구체성과 추상성, 주관성과 객관성, 안과 밖의 틀이 그것입니다. 위인이나 천재적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그 틀을 깨고 둘을 연결해 자유롭게 의미를 바꿔가며 다양한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위인들의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은 곧 시각의 전환입니다. 틀은 사고의 틀, 상식의 틀과 같이 머릿속에 숨어 있는 것뿐 아니라 행동의 틀, 습관의 틀, 인간관계의 틀, 일의 틀 등 겉으로 드러나는 것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틀이든 시각 전환을 통해 깰 수 있고 전혀 새로운 것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 이 순간도 고정되고 습관처럼 굳어진 틀에 맞춰 자동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틀이 바뀌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시각이 달라지면 보물 지도를 통해 꿈을 이룰 확률은 극적으로 높아집니다. 즉, 시각을 바꾸는 기법이 최고의 보물 지도를 만드는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는 방식을 바꾸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우선 알아야 할 것은 시각의 전환이 가진 두 가지 힘입니다. 자신의 틀을 깨는 힘과 타인의 틀을 깨는 힘, 이 두 가지 힘을 발휘해 꿈을 현실로 만들고 내 미래를 내 뜻대로 밝게 펼쳐 나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틀을 깨는 힘 4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단계는 자신의 태도와 자세를 깨는 것으로 말과 이미지,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2단계는 자신의 한계의 틀을 깨는 것으로 한계를 느낄 때야말로 도전을 시작할 때입니다. 3단계는
현재 자신의 소망의 틀을 깨는 것으로 준비한 사람만이 행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4단계는 자신의 세계관의 틀을 깨는 것으로 틀을 깨고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꿈을 품는다는 건 참으로 멋진 일입니다. 자기 안에 확고한 꿈이 그려졌을 때는 마음이 설레어 한시라도 빨리 이루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꿈을 가지면 좋은 13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을 가지면 의지가 생깁니다. 적극적으로 사고하게 됩니다. 꿈을 가지면 문제의식이 높아져 정보를 빨리 잡아냅니다. 꿈을 가지면 행동력이 높아집니다. 또한 꿈을 가지면 좌절이나 실패에 굴하지 않습니다. 꿈을 가지면 매일이 충실해집니다. 꿈을 가지면 사귀는 친구가 달라집니다. 꿈을 가지면 평범한 것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꿈을 가지면 사람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힘을 보탭니다. 꿈을 가지면 수고로움이 기쁨으로 바뀌며 꿈을 가지면 힘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꿈을 가지면 피곤하지 않고 건강해져 끈기가 지속됩니다. 꿈을 가지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꿈을 가지면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물론 이뿐만이 아닙니다. 꿈을 품고 계속 실천하다 보면 필요한 재능이 저절로 길러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 필요한 것이 모두 내 손안에 들어오는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경험, 실적, 행동력, 용기, 도전하는 마음, 통찰력, 인맥, 좋은 인간관계, 친구, 서포터 등 아이디어와 마음의 풍요, 필요한 돈, 필요한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도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보물지도 4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 바로 보물지도인데요. 보물지도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1. 자신이 갖고 싶은 것, 가보고 싶은 곳, 이루고 싶은 꿈, 함께 하고 싶은 파트너의 이미지에 가까운 사진을 모으면 됩니다. 2. 그것을 자신의 웃는 얼굴 사진을 중심으로 코르크보드 한 장에 붙이는 것입니다. 3. 보물 지도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두고 이미 꿈이 이루어졌다고 상상하고 그 감동을 반복적으로 떠올려 보면 됩니다. 4. 필요시 미래의 사진뿐 아니라 과거에 가장 기뻐했을 때나 소중한 친구의 사진 또는 가족 사진을 붙이는 것도 좋습니다. 단지 이 4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꿈을 확고히 갖고 꿈이 실현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꿈을 깨트리는 암시에 귀 기울이지 말고 잠재의식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4가지 공식으로 꿈이 이루어집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운의 원리라는 책입니다. 막스 권터 지음, 홍보람 옮김, 프롬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운 공부가 바로 인생 공부라고 하는데요. 운 나쁜 사람들은 절대 안 하는 운 좋은 사람들만의 행동이 있다고 합니다. 돈과 운을 부르는 5가지 인생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거미줄 구조. 거미는 지나가는 파리를 잡기 위해 수많은 거미줄을 칩니다. 거미줄을 크게 칠수록 먹이를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이는 행운을 잡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외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운이 좋은 사람들은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자주 맺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나 안면이 있는 사람 혹은 친구의 친구를 통해 운 좋게 꿈을 실현할 기회를 얻고 싶다면 사교적인 만남이라는 거미줄이 클수록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스티븐 베럿 박사는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나쁜 사람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온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는 운이 좋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저 사교적인 관계를 능숙하게 시작하고 습관적으로 그런 관계를 맺는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친근하게 접근하도록 하는 매력 또한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럿 박사는 이 매력을 다음과 같이 불렀습니다. 대화의 장, 마치 제게 와서 말 거세요. 우리는 잘 통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라고요. 이 대화의 장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베럿 박사는 그 속에 수백 가지의 요소가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이를테면 표정, 자세, 목소리, 단어 선택, 눈길을 주고 고개를 가누는 방식 말입니다. 이런 특징들이 한데 모여 있으면 하나하나 분석하긴 어렵지만 그로부터 생겨나는 총체적인 효과는 다른 사람들에게 확연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이 우리를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어요. 누군가가 친절한지 친절하지 않은지 따뜻한 사람인지 차가운 사람인지 알아낼 수 있죠. 우리는 생면부지의 사람을 만나도 몇 초 만에 그 사람이 우리와 시간을 더 보내고 싶어 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운이 좋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타인을 통해 행운을 전해받은 사람들은 매력적이고 편안한 대화의 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라고 베럿 박사는 말했습니다. 뉴저지에서 활동하는 심리학자 존 케네스 우던 박사의 환자 중에 외롭게 지내는 중년 남성 한 명이 있었는데 부인과는 사별하고 아이들을 다 키워 떠나보낸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의 삶은 교착 상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곧 완전히 멈춰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우던 박사의 조언에 따라 일부러 사람들에게 더 자주 말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눈 사람들 중에는 그가 담배를 사러 자주 들르는 문구점의 주인도 있었습니다. 남자는 이 여주인을 수년간 봐왔는데도 안녕하세요나 감사합니다 혹은 담배 브랜드 외에 다른 말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날씨와 관련된 평범한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했고 친절한 여주인의 반응에 용기를 얻어 천천히 대화 주제를 넓혔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이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과 사소하고도 구체적인 삶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남자는 여주인이 묻지 않아도 자신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한 번은 자신의 취미가 동전 수집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남자가 아침에 문구점에 들어가니 여주인이 그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주인은 근처에 사는 친구 한 명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말을 했습니다.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오래된 집 한 채를 물려주셨는데 부동산 감정사가 못 보고 넘어간 듯한 지하 저장소에 낡은 서랍장이 하나 있었고 친구가 그 안에서
매우 오래된 것 같은 유럽 동전을 발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구점 주인의 친구는 동전의 가치도 알지 못했고 그것으로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일전에 동전 수집하신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주인이 말했습니다. 이 동네에는 동전 감정사가 없어서 혹시 손님이 도와주실 수 있을까 궁금했어요. 남자는 도와줄 수 있었고 실제로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문구점 주인의 친구는 그와 나이가 비슷한 매력적인 미망인이었고 그처럼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현재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유럽 동전 수집품은 매우 가치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행운이라는 것이 찾아오면 그 행운은 종종 당황스럽게도 매우 후하게 무더기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남자는 미국 동전 전문가였기에 유럽 동전을 수집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는 그 유럽 동전들을 팔았고 동전을 판 돈으로 부부는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두 사람이 좋아하는 미시간 북쪽 지역에 위치한 호숫가 오두막을 한 달 동안 빌렸습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남자는 미시간 주가 주최한 복권 한 장을 샀는데 그 복권이 당첨되어 2만 5천 달러의 상금을 탔습니다. 2. 직감 능력. 직감은 지식과 비슷하지만 완전히 신뢰하기는 힘든 정신작용의 일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직감을 더 많이 신뢰합니다. 이들이 믿는 직감의 일부는 정확할 때도 있고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정확한 직감을 만들어낸 후 그 직감을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이 행운을 불러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실제로 이런 능력을 상당한 정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직감 능력이란 단어를 들으면 신비주의 느낌이 들지만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직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심리학자들과 이 분야의 권위자들은 초능력이나 신비주의에 기대지 않고 직감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 이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감은 완벽히 실제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려진 결론입니다. 다시 말해 정확한 관찰과 효율적인 저장을 거쳐 머릿속에서 논리적으로 처리된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감의 바탕을 이루는 사실들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 사실들은 우리의 의식 바로 아래 혹은 뒤에 존재하는 인지 수준에서 저장되고 처리됩니다. 이 때문에 직감이 올 때 특유의 뭔지는 알겠는데 확실히는 모르는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안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걸 어떻게 아는지는 모르는 기분 말입니다. 행운의 여러 정의 중 하나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감정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운은 평온한 삶을 살면서 가끔씩 눈부신 기쁨의 환희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심리학자 젠들린 박사는 운 좋은 사람들 대부분이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지식이란 우물에 어떻게 뛰어들면 좋을지 직관적으로 알아낸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젠들린 박사의 관심 대상은 주식시장에 사용되는 직감이 아닙니다. 그는 삶을 살아가거나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자신의 느낌을 믿고 언제나 최선의 길을 선택하는 능력, 그 전반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가 제안하는 집중법은 돈이 아닌 평온을 얻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운을 연구하는 목적에 비춰봤을 때 그런 구별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직감은 직감입니다. 직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만 있다면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목적에 따라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감은 의식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는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직감을 구성하는 사실들은 하나하나 나열하거나 알아볼 수 없는 것이며 다른 사람 혹은 스스로에게 자신의 판단이 신뢰할 만하다는 증명을 하기 위해 꺼내 보일 수 있는 종류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직감이 잘 맞았다면 그 직감을 구성하고 있는 사실들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들을 손에 쥐고 면밀히 검토해 볼 수 없다는 것은 답답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는 사실이 직감의 힘과 효용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3. 행운의 여신은 용감한 자를 돕는다. 옛 라틴 경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운의 여신은 용감한 자를 돕는다. 처음 이 경구를 들으면 공허한 헛소리처럼 들립니다. 사람들은 로마의 장군이 다음날 전투를 잘 치르기 위해 사기가 떨어진 병사들에게 한 말이라고 추측합니다. 이 경구는 용맹하게 들리는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현실적인 근거는 전혀 없는 무의미한 낙관주의처럼 들립니다. 행운의 여신이 종종 용감한 사람들의 편에 선다 해도 어떤 때는 용감한 사람들에게 시련을 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구와 반대되는 문장도 똑같이 진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다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상한 사실 하나가 발견됩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용감한 성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외도 있지만 여기저기 다니며 만났던 사람들 중 가장 소심했던 사람들은 가장 운이 안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행운이 용감한 성향을 끌어냈을 수도 있고 용감한 행동이 행운을 불러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 온다. 이 또한 진부한 경구 중 하나입니다. 이 경구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누구에게나 행운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작은 사건들이 종종 아주 가깝게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용감하게 손을 뻗어 거머쥘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운이 나쁘다고 부르는 사람들은 대체로 꽤 수동적인 사람들이에요. 수년간 운 좋은 사람들과 운이 좋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차이를 연구한 정신과 의사 와인버그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기회를 이용하려 하기보다는 주어지는 대로 인생을 사는 경향이 있어요. 종종 이 사람들은 변화 그 자체를 두려워하기도 해요. 어떤 위험 부담도 따르지 않는 변화인데도 그렇죠. 이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새로운 상황을 겪는 게 두려워. 심지어 새롭다는 사실 말고는 어떤 객관적인 위협도 없는 상황인데도 말이에요.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실제로 감수해야 할 위험이 무엇인지 찾아보기보다는 그저 아니야, 이건 너무 큰 도박이야 라고 말하며
손 떼려고 해요. 전혀 도박이 아닐 수도 있는데 말이죠. 익숙한 곳을 벗어나지 않으려 변명을 만들어내고 있을 뿐이에요. 두렵고 어려워 보이는 모험을 성급함으로 지부하며 회피하는 일은 매우 쉽고 편한 방법입니다. 성급함이란 짧은 단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멋진 변명거리가 되어줍니다. 거의 난공불락의 변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요. 옛 선인들의 지혜처럼 신뢰할 만한 말처럼 들립니다.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다치지 않는다. 이 말대로 하면 실제로 다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개인적인 목표를 향해 성장할 기회도 잃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운을 끌어올리고 싶다면 성급함과 용감함의 차이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두렵게 느껴진다면 그 상황을 정직하게 평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작은 모험을 피하기 위해 성급함이란 변명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모험을 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게임에도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언제나 실패의 가능성을 염두에 둡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주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시도하는 모험은 작은 것이어서 실패로 입게 되는 손해도 작은 편입니다. 이들은 작은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려 함으로써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복권을 사지도 않고 주식시장에 용기 있게 뛰어들지도 않으면서 그로부터 돈을 버는 사람들을 질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이 넘쳐나네. 나한테는 그런 일이 절대 안 일어나는데 말이야 라며 투덜거릴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그런 운이 오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한 번도 그들이 참여했던 게임에 도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운의 여신은 소심하거나 성급한 사람을 돕지 않습니다. 행운의 여신은 용감한 사람을 돕습니다. 4. 톱니 효과. 톱니는 이미 얻은 이익을 보존하는 장치입니다. 바퀴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미끄러져 뒤로 돌아가지 않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운이 좋은 사람들은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삶을 구성하는 듯합니다. 이들은 거의 어떤 모험이든 손해나 이득 둘 중 하나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바퀴가 어느 방향으로 굴러갈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은 사람들은 바퀴가 잘못된 방향으로 돌기 시작할 때를 대비해 멈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악화 일로의 상황을 재빠르게 빠져나갈 능력이 있습니다. 나쁜 운이 더 악화되기 전에 포기하고 돌아서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간단한 기술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이 기술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늘 스스로 나쁜 상황으로 걸어 들어가고 많은 경우에 평생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늦어버린 상황에 자주 처하게 됩니다. 언제나
의심스러운 모험이 시작되는 초반에는 톱니 효과를 꽤 쉽게 적용하여 손실 없이 혹은 작은 손실만 있고 빠져나올 수 있는 순간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은 매우 빠르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이 지나가면 접착제 같은 상황은 순식간에 우리 발 근처에서 굳어버립니다. 그렇게 갇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평생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나중에서야 인생이라는 구조물이 과거에 꿈꿨던 거대하고 고매한 성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다소 운 나쁜 사람이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중심 기둥이 고정되기 전에 내 생각이 틀렸어 라고 기꺼이 말한다면 불운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비관주의의 역설. 행운과 낙관이란 단어는 왠지 비슷한 부류처럼 여겨집니다. 수년 전 유난히 운이 좋거나 운이 나쁜 사람들과 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을 때 운이 가장 좋은 사람들은 매우 낙관적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내 예상은 틀렸습니다. 물론 운이 좋은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행복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운 좋은 사람이라 부르고 이들도 스스로를 그렇게 여깁니다. 노력과 운의 작용 혹은 운명이나 신, 다른 어떤 것에 의해 자신에게 중요한 개인적 목표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대부분이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주 웃습니다. 함께 어울리면 재밌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낙관적이라고 묘사한다면 잘못된 표현이 사용된 것입니다. 낙관적이라는 것은 최상의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것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들 중 다수가 마음속에 비관주의의 기본 핵심을 너무나 극도로 엄하고 예민하게 키우고 있어 이런 모습을 우연히 처음으로 보게 된 사람들은 놀랄 정도입니다. 이들은 비관주의를 키워냅니다. 비관주의를 애정어린 관심으로 보살피고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며 비관주의를 날렵하고 단단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매일 훈련합니다. 때로는 의식적으로, 때로는 본능적으로 이들은 비관주의를 귀중한 것으로 여깁니다. 비관주의를 잃는다는 것은 운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나는 이 현상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역설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에요. 운이 좋은 사람들은 낙관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나는 라스베이거스의 프로 도박꾼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듣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승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게티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 주로 하는 생각은 상황이 안 좋게 풀릴 경우 어떻게 손실을 줄일까라는 것입니다. 막대한 성공을 거머쥔 한 여성 투자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4번의 거래 중 3번은 돈을 잃을 거라고 예상해요. 그리고 4번 모두 손해를 봐도 그렇게 놀라지 않죠. 운이 좋은 사람들은 행운의 여신이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행운의 여신의 도움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절대로 자신의 운이 좋을 거라고 가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행운의 여신이 변덕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행운의 여신은 오늘 친절하게 대해주다가도 내일이면 발길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절대 행운이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삶이 정점에 올라 가장 환하게 빛날 때 난공불락의 행운이 우리를 고양시키고 양분을 제공해주고 보호해주는 때가 바로 불운에 가장 취약해지는 때입니다. 행복감이 비관주의를 무장해제시키는 시기인 것입니다. 비관주의를 잃으면 우리는 위태로워집니다. 방심으로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톱니 구조와 멀어지고 듣기 싫은 경고를 하려 하는 소소한 낯선 직감들을 무시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의 얼굴은 진흙탕에 처박히게 됩니다. 행운의 여신의 발이 우리의 목을 짓누르게 됩니다. 상황이 나빠졌을 때 무엇을 할지 미리 생각하지 않은 채로 새로운 상황에 뛰어들지 말라. 이것이 운 좋은 사람들의 비관주의입니다. 비관주의의 중심에는 특별하지만 소박한 낙관주의가 숨겨져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입니다. 더 이상 타인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게 놔두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서 최선의 결과와 최고의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